2021 맑은 숲 학교 만들기 포럼의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종합토론은 네 분의 토론 패널과 그다음에 6분의 주제 발표해 주셨던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선 지정 토론자 네 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받은 그 질의 내용들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발표자분들께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인사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간단하게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 강동화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초등학교의 박효선 교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김창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공기청정협회 차성일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발표해 주셨던 교육부의 김태환 사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평택대학교 김호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어랩의 노광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광철입니다. 또 전남대학교의 노열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지대학교 서성철 교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의 이진인 과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 패널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을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립대학교의 강동화 교수님 먼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쪽에서도 이제 또 각별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굉장히 많은 또 연구라든가 또 이런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그 부분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근래 그 국외에 있는 그 연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 교류를 하다가 한국의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라든가 환기 장치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좀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실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외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벌써 사업 시작한 지 3년이 지났고 벌써 2기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이제 연구 발표들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 사실은 이제 먼지라든가 지난번 발표 때 본 먼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양한 또 가스상 오염물질이라든가 휘발성 유기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표를 쭉 하셨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단일 변수를 조절하기에는 되게 심플한 솔루션들이 있는 거죠. 먼지만 줄인다고 하면 공기청정이 확실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또 휘발성 유기화물에 국한해서만 본다 그러면 나름 소스 컨트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이런 다변수, 그러니까 다양한 오염물질 동시에 사실 발생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다 보면 실내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 사업단 같은 데서는 사실은 신축 학교 같은데 적용 가능한 이런 통합 제어라든가 이런 연구들이 사실 되고는 있는데 기존 학교에 사실은 더 적용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먼지에 대해 솔루션을 얘기하면 그러면은 뭐 이산화탄소는 어쩌냐 그러고 이산화탄소에 대해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그럼 오존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하드웨어는 지금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환기 설비도 들어간 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잘 운영해서 컨트롤 잘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은 일기에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사실 유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실제 이제 새 제품이 아니라 여러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학교가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관련된 연구 사업단에서 사실은 그 학교에 있던 막 공기청정기 수거해 갖고는 뭐 성능이 어떻게 저하되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 해보려는 시도도 있고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가 정상 운영은 안 됐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조금 아쉽게도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제 설치는 보급도 다 되고 이제 설치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유지 관리 때 일어날 수 있는 성능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추적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제 향후 연구들이 좀 계속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여기다 이제 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이제 코로나가 또 사실 또 들어왔죠. 그래서 뭐 환기 장치나 뭐 공기청정 장치가 특히 이제 학교 교실 내에서 이런 뭐 감염 확산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돼버려서 이런 부분도 조금 집중을 해서 좀 추후에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드웨어를 굉장히 좋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사실 학교 이외의 다른 유형의 공간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뭐 지금도 잘 해오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진행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동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우선 다양한 환경 유해인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건가라고 하는 통합 솔루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솔루션들을 운영하면서 문제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을 하고 또 유지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이건 이제 통합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솔루션들하고 상충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역시 같이 좀 통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잠실초등학교 현장에 계시는 이제 박효선 교감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립대학교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강제 환기 장치까지 설치가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이 많이 이렇게 막 교실에서 움직임이 많고 또 어떤 그러니까 냄새나는 이런 거 있을 때는 가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좀 가동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오존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그것이 그런 것들이 또는 낙하세균, 총부유세균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느 만큼 교실에 존재하는지 나오고 방출이 되고 있는지 뭐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데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환기 장치 같은데 이런 오존이나 라돈이 어느 정도라는 수준이라는 것들 이런 것이 좀 표시가 되면 아 지금 이렇게 교실의 환경이 이렇게 안 좋구나 이거를 가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동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교실을 일이 있어서 가보면 강제 환기 장치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왜 안 틀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이 공기청정기 어느 정도 가동하고 나면 나중에 또 틀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틀어놓지 않고 선생님들이 가끔 까먹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기청정기 자체도 지금 많이 이제 여러 회사에서 개발을 하지만 이런 데에도 뭐 오존이 지금 농도가 얼마라든지 라돈 수치가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표시가 되면 아 이것이 심각한 거구나 이걸 계속 가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조금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는 뭐 성면이 아직까지도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산업 표준 인증제 뭐 받은 그런 제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물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정말 법적으로 반드시 그런 걸 통과한 제품만 들어가게끔 또 물론 기본적으로 건축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 자체에서도 건축을 할 때 학교 같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말 제재를 하고 통과가 되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는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모든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비품, 교실에 설치된 어떤 장이나 책상 이런 것들 좀 더 규제를 철저히 해서 들어올 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원 선생님 의견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말고도 다른 지금 말씀하신 라돈이라든가 오존과 같은 여러 유해인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기청정기라든가 강조환기 장치하고 좀 연동이 돼서 그런 것들 정보들이 같이 표시도 되고 미세먼지 외에도 다른 유해인자들을 같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아예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성면 외에도 아마 그 어린이들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친환경 자재들만 학교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김창수 교수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잘 들리시죠?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들도 아주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의도 상당히 많이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를 토론에 모신 이유가 질병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모신 것으로 저를 좀 불러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그 강동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 관점에서 보면 천식이나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 행동 증후군이나 자폐, 스펙트럼 같은 질환은 어떤 단일한 물질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소스의 그 환경 유해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질병을 발생을 시키는 상황이고 어린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학동기 초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체 장기나 기관들이 스스로 이제 성장하는 시기인데 그 성장하는 시기에 이런 복잡한 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이 됨으로써 성장 발달에 저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학교의 공기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학교 내에 있는 공기와 관련된 환경 유해인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농도에서 장기간 노출이 되는 형태 그리고 다양한 화학물질 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로우 도즈 믹스드 케미칼의 익스포저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통합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통합적인 공기나 실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를 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하나의 통합적인 스코어나 통합적인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아주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시발적으로는 좋은 이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이나 이때 이제 실내 공기 중에 미생물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하고 펀자이가 저희가 관련이 많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이제 집집마다 한 200가구 다니면서 같이 측정을 했던 생각도 납니다. 김호영 교수도 그때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개 보면은 이 미생물인 경우에는 바이어블 팩터와 non 바이어블 팩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미생물이 있고 죽어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감염병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미생물, 특히 이제 바이러스가 관련이 있고요. 특히 알레르기 질환이나 천식, 이런 질환은 살아있는 미생물, 박테리아나 펀자이가 일으키지만 동시에 얘들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은 그 곰팡이에 포자가 날리면서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흔히 죽어 있는 non-viable한 포자,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알레르기 질환에는 좀 중요한데, 가정인 경우에는 이런 그 미생물을 잘 치우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청소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바이어블과 non 바이어블 팩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과제에서 측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나 수치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베이스라인 농도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잘 측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가 정상화되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다양한 미세먼지 오염원, 그리고 교통 환경,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고 나면 현재의 레퍼런스 밸류보다 얼마나 더 높아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이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 정말 중요한 그 학교 공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레퍼런스 밸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레퍼런스지만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이제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미세먼지까지 잘 모니터링을 하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많이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통합관리 필요성은 여러 패널 분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생물 관리의 필요성, 특히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물질이 될 수 있는 non-viable 미생물에 대한 그런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자들한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공기질이 일종의 레퍼런스 혹은 뭐 베이스라인을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값들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잘 측정을 하고 관리해서 다음에 이제 그 정상화됐을 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공기청정협회 차상일 전무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청협회 차상일 전무입니다. 뭐 앞에 교수님, 교감 선생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뭐 특별하게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학교 지원단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 유형별 뭐 그 관리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서울시 어떻게 학교 유형별로
구분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 유형별의 구분에 맞게끔 그 실내 공실 관리 지침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 그 학교 유형별 뭐 쉽게 말하면 뭐 공장 근처에 있는 학교, 도로변에 주로 있는 학교, 열악한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실내 공실 관리하는 것과 좋은 그 위치나 좋은 공간에서 놓여 있는 학교의 실내 공실 관리를 동일하게 공실 관리를 한다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유형별로 어떤 그런 그 실내 공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만들어져서 그 학교에 좀 실내 공실이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렇게 뭐 공기청정기 환기 이렇게 돼도 그 학교의 그 유지 관리, 뭐 청소라든지 학생들이 입출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암만 실내 공기질을 그 뭐 공기청정기를 놓고 환기를 한다 그래도 뭐 그게 크게 효과를 미칠 수는 없는 것보다는 있겠지만 저희가 쭉 실태 조사를 해보면 청소가 잘 돼 있는 교실, 청소가 안 돼 있는 교실 이런 거에 대해서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영향 파급효과가 굉장히 그 영향이 큰 걸로 있어서 이런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대한 그런 유지 관리 이런 것들도 정확한 그 유형별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 세 번째는 그 지금 공기 정화 장치라는 용어 자체가 공기 정화 장치라고 하면 환기 장치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묶어서 이 실내 공기를 깨끗이 하는 그런 기기들을 모아서 공기 정화 장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혼돈되고 있어서 그 공기 정화 장치와 환기 장치와 공기청정기 이게 괜히 혼돈되고 쓰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기 정화 장치라고 하면 그 모든 그 공기를 깨끗이 하는 설비들을 통틀어서 공기 정화 장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기 장치라는 건 그 실내에 있는 CO2라든지 가스 유해 물질들을 신선한 공기와 그 교환하는 그런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교환해서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해주는 그런 그 설비를 환기 장치. 공기청정기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 뭐 외부에서 들어오든지 안에서 발생되든지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빨리 제거하는 미세먼지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혼돈돼서 써져 있는 게 좀 많아서 그렇게 한번 규명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저희들이 지금 환기장치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이게 굉장히 지금 혼돈돼서 쓰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이 환기장치로 미세먼지 그 실내에 있는 CO2 제거하고 유해가스 물질도 제거하고 미세먼지 제거한다는 그런 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그런 기기가 개발이 되면 저도 뭐 그걸 하나로 학교에서 채용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환기장치가 그런 CO2나 그 유해가스 외에 실내에 발생되는 수시로 발생되는 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환기장치는 아직까지는 기술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또 학교에는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또 뉴스에 나왔지만 학교에서는 뭐 미세먼지 제거 능력도 좋고 CO2 제거 일단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이 굉장히 그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소음 기준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한다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실내 공기질 관리 이게 이제 총합적으로 되려면 학교 실내 공기질 플랫폼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차후에 개발이 돼서 그 플랫폼 사이에 아까 라돈이나 오존이나 미세먼지나 CO2나
모든 학교의 실내 공기질에 관련돼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개발이 돼서 그 교실이나 교양실이나 교무실에서 전 학교의 교실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기들이 작동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 그런 그 플랫폼 개발을 향후에 해서 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학교에 있는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향후에는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차승희 전무님, 우선은 학교 유형별로 맞춤형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이 좀 더 세분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치를 이용한 공기 관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실내 시설 관리, 뭐 청소를 포함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그거를 위한 매뉴얼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한 개념 혼동이나 혹은 지금 오해 소지가 있는 또 장비에 아직 환기 장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그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 제거 기능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오남용이랄까요? 뭐 하여튼 그 사용상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통합 관리를 위한 학교 실내 공기질 플랫폼 개발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로써 네 분의 패널 발표, 죄송합니다. 토론 패널들의 의견을 들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이 포럼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들한테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각 학교에서 공기질 측정 외에 지질 등 라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노열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양 중 공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저층, 그러니까 1층이나 지하층의 실내 공기 같은 경우는 토양 중 라돈이 기여하는 게 한 80~90%가 된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조금 앞에는 또 저희가 저기에 만들었는데 이 소일 프로브를 땅 속에 한 70cm 정도 깊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프로브를 라드7하고 연결해갖고 직접 토양 중 공기의 그 라돈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000 이하, 10,000에서 30,000, 3만에서 5만, 뭐 해갖고 5만 넘는 거는 무지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과학원의 과제로 서성철 교수님이랑 연구하는 거는 요 토양 중 라돈 농도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토양 중 라돈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공기 중 우리 이제 실내로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토양 중 이와 같이 저기를 측정을 합니다. 공기 투과도. 그래서 토양 중 라돈하고 공기 투과도를 측정해 갖고 예를 들어서 새로 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지역 그 건물 위치에 라돈이 실내로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갖고 위해도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중 라돈은 라드7 갖고 소일 프로브를 이용해서 쉽게 측정할 수가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서성철 교수님이랑 연구해 갖고 충남 쪽은 많이 모아져 있고요. 아마 내년은 충북 쪽이 좀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전문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로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손쉽게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라돈에 취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정보 제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접 측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지질, 아까 이제 지질 등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화강암 지역 같은 경우 서울시도 지역에 따라서 그 일종의 라돈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는 그런 정보들을 교육청에서 좀 공유를 한다든가, 가장 좋은 거는 학교별로 뭐 라돈 아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 측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학교의 라돈 그 노출 위해성에 대한 어떤 등급화를 해서 학교에다가 그런 정보를 미리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다음 질문은 김영현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일도가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저비용 대책으로 필름, 기밀패드, 방풍제 등 어떤 것이 가장 교육도가 높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김영현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 내용은 연세대 김수민 교수님 발표하셨던 내용인데요. 오늘 참여를 못 하셔서 제가 뭐 대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사실은 뭐 필름이라든지 기밀패드, 방풍제 이런 부분들은 그 각 업체에서 이제 홍보하는 효과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쪽 연구단에서. 그런데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 정확도라든지 정밀도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진 내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또 기호에 맞춰서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더라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 내 전국 단위 지금 진흥원 과제를 통해서 전국 단위 교육청에다가 지금 공문을 보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좋은 사례들 뭐 이런 거를 지금 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된 내용을 나중에 저희가 좀 공유를 또 가이드라인에 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또 포함해서 같이 또 공유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IoT 장비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을 학교마다 저희 연구원들이 좀 투입돼서 체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운영 특성이나 또 학교 위치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메시지화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하고 같이 좀 포함해서 나중에 좀 가이드라인 부분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딱 찍어서 어떤 게 그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그 적극적인 그 대책들을 대안들을 실행을 하는 게 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나왔다면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김호영 교수님 역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지금 날짜를 잡아놨고요. 11월 말경에 또 진흥원과 같이 이제 1차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전에도 제가 발표 때 주제 발표 때도 설명드렸지만 한시적인 계절의 지금 측정을 연구가 저희가 4월 달에 시작해서 장비가 5월, 6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데이터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시기인 겨울, 봄 시기에 데이터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기질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컨텐츠나 내용보다도 어떤 방향으로 꾸밀 거고 또 저희가 두 계절 분석한 걸 가지고 샘플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부분에. 그래서 모니터링은 학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겨울, 봄까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다 되고 난 뒤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연말에는 초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 연말 정도에 초안 정도는 나온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왜 우리 그 학교 환경 특성별로 좀 맞춤형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도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통합 공기질 관리 뭐 이런 그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 초안에 반영이 좀 된 건가요? 네, 저희가 뭐 애초부터 사실 미세먼지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IoT 장비랑 그래서 지금 그래서 또 진흥원에서의 아이디어도 IoT로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학교 실내 공기질에서 하고 있는 항목들을 정기 검사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초과 수준이 있고 그거랑 매칭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라돈하고 사실은 지금 총 무유 세균은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가스함과 입자상 물질의 메시지를 가지고 통합공기질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 그렇게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집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질의응답까지 마쳤는데요. 우리 주제 발표해 주셨던 발표자분들 이런 그
토론 패널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발표 때 못하셨던 얘기나 추가적인 그런 해주신 말씀이 있으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그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인 과장님. 요즘에 학교 신축을 할 때 환기 시설이나 창호 시설이 너무 좀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관이랄지 에너지 효율에 집중을 주다 보니 창문은 많은데 개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잠실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교라는 데가 환기 시설을 계속 가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간절기 때는 자연 환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창호 시설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 신축 당시에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일반 교실은 신축학교 당시에 환기 시설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 교실의 경우에는 물론 뭐 건축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봐요. 환기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 공기질은 일반 교실뿐만 아니라 특별 교실, 체육관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 건축을 하는 학교 시설을 하는 그런 부서와 함께 지침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축할 당시에 어떤 나돈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좀 짓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설사 꼭 짓다 할지라도 나돈 저감 장치를 반드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그 보건학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는 그런 학교 신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오염물질에 이제 양을 조사를 해서 이제 기준치 이하일 때에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진 과장님도 말씀 주셨고 아까 누열 교수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강원도나 충북이나 일부 이제 화감 지방대에는 토양에 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지금도 꽤 많은 농도의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높게 나는 그 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제 미국처럼 라돈에 대한 저감 시설, 차폐 시설이겠죠. 처음부터 건축 당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넣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근데 기준이 없어서 교육환경 평가 항목 중에 그런 방법이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넣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하는 부분이 환경부나 아니면 국토부나 그 관련되는 부처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 연구인 건지 아니면 그 연구 이전이라도 이제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아까 학교에 라돈 저감 시설을 위한 뭐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 가장 말씀드렸던 환기설비 부분은 현재 학교보건법상의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은 단순 이산화탄소에 대한 1500ppm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기준이나 뭐 관리 부분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과기정통부와 같이 5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이제 통합 R&D 과제에서 이게 과제명은 미세먼지 저감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유해물질도 관리할 수 있는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까지 마련이 되고 그 설치 기준뿐만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준까지 포함시켜서 법제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가 종료가 되면 이제 관련된 학교에서의 적정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이나 위생적인 관리 기준까지 포함될 거고요. 그냥 학교 설치 의무사항 부분은 학교보건법상에서만 규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설치 의무를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설치 의무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광철 대표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그 이진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소음을 낮추는 문제를 사실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오염이 되어 있어서 사실 성능이 안 나오는 장치들
성능이 안 나오는 제품들을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의 입장은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은 학생들 입장, 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증이 안 된 것들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교 사업을 지금 한 4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공기정화 장치의 성능들은 저는 실증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이론적인 수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실증 결과가. 거기서 약간의 뭐 편차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제품에 대한 각습작을 학교에서 만들면 그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안 되고 뭐 10년, 20년 후에도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품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제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 써보면 어떨까? 물론 연구 사업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정책으로 보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다들 좀 인지를 하시면서 앞으로 사업도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건강을 보호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기술 수준이 뭐 안 된다면 모를까 그런 기술 수준이 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선의 기술들을 채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태현 사무관님 질문하신 내용 노율 교수님 답변 잠시 해주시면. 저희가 지난해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통해 갖고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양 중 라돈을 측정을 해갖고 토양 중 라돈하고 그다음에 토양 중 공기 투과도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신축 부지에 대해서 라돈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해갖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화감지대가 제일 관건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듯이 370베큐럴이 대부분은 화강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좀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신축 건물을 혹시 신축 학교를 화강암 지대에다 건축한다 하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을지대학교 서성철 교수님, 예, 혹시 뭐 의견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 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100%는 아니지만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환기가 됐던 아니면 측정이 됐던 저감이 됐던 있는데 근데 현업 현장에서 선생님들 내지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연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언제 이 해결 방안을 써야 돼? 얼만큼 써야 돼? 그다음에 했을 경우에 이게 저감됐어 내지는 해결됐어.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차후에 이제 진행 행동 뭐 방향을 잡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실내 공기질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선제적인 현황 조사, 현황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측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뭐 뎁산 전문적인 측정이니까 빈번하게 할 수는 없고요. 어떤 기관을 두고 하는데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IoT, ICT 기반의 측정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기술 수준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장비들이 돌아와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나중에 그 기술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선제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그다음에 학교 현장이 모든 학교 현장이 다 아주 깊이 측정을 하고 저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약간 측정 현황 해결 방안도 전략적으로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저희 왜
뭐 워치콘 1, 2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전략을 한번 진흥원에서 같이 만들어 주시면 현업에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잠깐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그러시죠. 저희가 올해 그 IoT 그 측정 모니터링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PM 2.5에 대한 정확도는 높았어요. 그런데 PM10은 뭐라 그럴까, PM 2.5하고 비슷하게 가버리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느낀 거는 아직 IoT 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도입하기에는 PM10에 대한 센서가 좀 개발되기 전까지는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업체와도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영향은 민감도가 높았으나 내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좀 정확도가 다소 미흡했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oT에 대한 사업은 좀 기술 발전이 될 때까지 굉장히 좋죠. 디지털 기반 실시간 장기간 측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좋기는 하는데 아직은 기술 발전이 조금 안 되지 않았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진임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혹시 학교에서 지금 IoT 센서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측정기가 PM10 측정기가 그 광산란 방식의 그 간이 측정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IoT에 장착되어 있는. 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원래 광산란 방식의 그 간이 측정기는요. PM 2.5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서예요. 그래서 PM10은 원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PM 2.5가 그 타겟 그 측정 대상이지 PM10은 아니고요. PM 2.5를 가지고 환산하는 방식이에요. PM10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센서를, 그러니까 PM10 전용 센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PM 2.5하고 PM10을 동시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혹시 김호영 교수님 뭐 더 답변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요,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네. 저는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의 완성도가 아직도 미흡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환경, 시스템, 플랫폼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려고 되면은 또 준비 시간이 걸리니 천차적으로 해보고 막상 이제 시범 테스트도 해보시고요. 그 플랫폼이 잘 돌아가는지도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줍니다.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도 그게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원단 연구 사업에 우수 학교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도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도 지금 사실은 1년에 1회 측정하는 그 실내 공기질 법에 의해서 다중이용 시설 지금 26개군을 측정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공단을 통해서 올해 60개 정도 또 대중교통까지 한 80개 정도 IoT 장비를 설치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또 효과적으로 실내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작은 이미 있다. 뭐 같이 교육부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그 공기질 관리 사업을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우리 이번에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이 언제쯤 나오는가에 대해서 아마 일선 학교에서도 궁금해하고 하실 건데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그때 우리가 주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사업을 1년간 회계연도를 하다 보니 뭐 사전 수요 조사하고 뭐 입찰 공고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전 공고하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2개의 계절밖에 측정을 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고농도 시기에 측정값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진과 협의를 해서 이거를 내년까지 계속 IoT 측정 사업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올해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거가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정밀법, 그다음에 광산화법을 비교해서 측정을 하고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사업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시기하고 관계없이 올해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측정을 해서 그것까지 반영을 해야 좀 어느 정도 완성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까지는 정말 초안 정도로, 그래서 파일 정도로 탑재를 할 거고요. 내년에는 더 보완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진인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이인기재 원장으로 온 지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제가 서울시 와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중앙정부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방정부는 특히 아주 체감적인, 실제로 시민들과 직접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 서울시가 이 학교보건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학교보건진흥원과 그리고 또 사업 책임을 맡으신 김호영 교수님, 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좋은 결과로 또 어린이가 건강하면 우리 모두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가 건강한 서울시, 또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뭐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별도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종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